네, 지난 시간까지 머티리얼을 입히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계속해서 3D V-Ray 렌더링으로 렌더링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모델링을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까지 렌더링을 해보았는데 포토샵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구글 3D 웨어하우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모델링을 다 하고 나서 사실 여기에는 부가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이 많죠. 예를 들어 사람도 필요하고 거리 시설물, 의자, 벤치, 조명, 그리고 여기 도로가 있으니까 차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포토샵으로 합성을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차라든가 조명이라든가 퍼니처라든가 형태가 정해져 있는 것들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미묘하게 각도가 조절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포토샵에서 다 일일이 하기에는 손이 더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2D를 소스로 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글 3D 하우스를 활용하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스트릿 퍼니처를 하나하나 디자인을 할 필요는 없죠. 차도 우리가 다 디자인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하다고 해서 전부 다 디자인을 할 필요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것들, 일반적인 것들은 구글 3D 웨어하우스에서 가져와서 쓰시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3D 웨어하우스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만들어져 있는 것들은 아주 일반적인 소스들은 구하기에는 좋지만 그런데 우리가 모델링을 굉장히 심플하게 해서 올렸잖아요. 근데 만약에 3D 웨어하우스에서 건물을 구해서 안치고자 한다면 자신이 원하는 그런 컨셉,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 우리가 썼던 컨셉과 완전히 어긋나는 빌딩을 이렇게 가져오면 좀 부조화스럽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지구 어딘가에 있는 듣도 보도 못한 형태의 빌딩 아니면 뭐 중세 성 이런 것들을 갖다 놓으면은 굉장히 부조화스럽겠죠? 그래서 3D 웨어하우스는 과하지 않게 전체 컨셉이나 구도에 너무 어긋나지 않게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3D 웨어하우스, 3D를 구글 웨어하우스에서 불러오는 방법 알아볼까요? 지금 아이콘이 마우스가 가르치는 데가 3D 웨어하우스에 관련된 아이콘이고 하나하나 대보면은 add location, 현재 여기가 어딘지 이걸 구글 맵을 통해서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 작업에서는 필요가 없고요. 근데 add location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구글 얼스를 실행시키면은 3D로 건물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그 건물들을 쉐어를 이쪽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지금 볼 거는 두 번째 모델, 두 번째 아이콘 Get Models라는 아이콘입니다. 뒤에 두 개는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거를 클릭을 해봅시다. 클릭을 하면 이 화면이 나오죠. 이 화면이 나오고 아니면은 파일에서 3D Warehouse Get Models 이거를 하시면 똑같은 명령어가 입력이 됩니다. 예. 어느 것을 눌러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아이템을
입력을 해서 찾으면 되는 거죠. 이미 많은 소스들이 여기에 올라와 있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누구나 알고 있는 크라이슬러 빌딩, 맨하탄에 이런 거를 갖다 놓으면 말이 안 되겠죠. 이런 거는 그냥 참고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 가장 먼저 필요한 거는 차가 필요하겠죠. 영어로 검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글로 쓰면 훨씬 더 소스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영어로 쓰면은 전 세계 소스들을 다 가져올 수 있죠. 카를 치고 엔터를 눌러 봅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소스들이 나오죠. 이 중에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형태의 차를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너무 이걸 한번 해볼까요? 여기를 불러 오기 위해서는 다운로드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loads into model, 이거는 우리가 작업하는 곳으로 바로 불러올 건가 하는 것이죠. 일단 OK 눌렀습니다. 네, 한번 불러와 봅시다. 있죠? 자, 됐죠? 얘를 돌려서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불러와서 하다 보면 여기 모델로 직접 불러와서 수정을 조금씩 하는 방법이 있겠죠. 예. 근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지금은 이게 하나니까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웨어하우스에서 여러 가지를 불러오게 되면 이것들을 다 일일이 하나하나 해서 에디 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좀 아수라장이 되겠죠. 레이어도 너무 많아지고 머티리얼도 너무 많아지겠죠. 예. 이렇게 하면 되지만 권장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한 모델링을 그대로 두고 대신에 새 창을 켜주세요. 새 창을 켜서 이렇게 여기에서 불러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불러와서 필요 없는 부분들을 정리하고 본 모델에서 이렇게 임포트를 하면 훨씬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순서나 이런 것들을 레이어들을 크게 흐트러뜨리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걸 일단은 지워주시고 딜릿을 누르시고 여기서 새 창을 연 게 있죠? 여기서 이 이상한 아저씨는 지우고 자, 아까 얘기했던 두 번째 버튼 아니면은 파일 3D layers get models로 들어가서 여기서 카 검색을 하고 아까 했던 자동차 어디 있죠? 이거 GTA 다운로드를 하고 yes 누르고 그러면 이 화면에 뜨겠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들이 스케일이 이런 게 굉장히 다른 경우가 있겠죠. 이 모델링을 해놓은 게 스케일 없이 모델링을 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 창에 바로 들어가면은 아수라장이 되겠죠. 건물보다 큰 자동차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게 New로 해서 이렇게 따로 작업을 해서 하는 게 훨씬 깔끔합니다. 그리고 혹시 나중에 에러가 나거나 기존에 만들었던 모델링 파일이 손상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하실 때는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작업을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스타일에서 일단 이게 지금 선들이 되게 지저분하죠? 스타일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윈도우에서 스타일스에서 에딧으로 들어가서 프로파일이랑 익스텐션, 엔드 포인트를 끄면 훨씬 더 깔끔하게 되죠. 그리고 사이즈가 맞는지를 한번 볼까요? 사이즈를 한번 재봅시다. 1.53이 나오죠. 2m가 안 되는 정도가 보니까 사이즈는 맞네요. 그죠? 그러면은 이걸 그냥 뭐 바꾸진 않고 지금은 여러분들은 바꾸셔도 됩니다. 근데 바꾸지 않고 익스포트를 3D 모델로 익스포트를 해주세요. 그냥 근데 그냥 저장하면 되겠죠. 세이브 에즈로 해서 그냥 skp 파일로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카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 모드로 가서 임포트를 하면 되죠. 임포트를 여기서 우리 지정한 데서 저장한 데서 skp 파일 열기 하면은 열기를 하면 조금 시간이 걸리죠. 자, 불러와졌죠. 일단 여기다 둘게요. 보니까 이게 하나의 그룹으로 지정되어 있네요. 근데 이게 3D 웨어하우스에서 불러왔을 때 그룹이 안 지어질 수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묶어서 아까 new 했던 데서 그룹으로 묶어주세요. 그리고 이걸 밑으로 가 있네요. 이게 일단 위로 올려야 되겠죠. 무브를 이용해서 위로 떠 있네요. 잠시만요. on surface, on edge. 이게 미세하게 틀려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잘 보고 하셔야 됩니다. 클릭을 해서 도로 위로 일단 올려놓읍시다. 저기 회색, 연한 회색은 별로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렌더링 하면 다 나옵니다. 자, 그래서 회전, 로테이트를 이용해서 잡아 끌었죠? 됐나요? 된 거 같죠? 네. 됐나요? 우리 뷰에서 잘 보이나요? 자, 이렇게 해서 차를 불러와 봤고요. 그 다음에는 라이팅을 한번 불러와 볼까요? 가로등, 가로등을 하나를 가져와서 카피를 하면 되겠죠? 길 따라서. 자, 아까랑 똑같은 방식으로 뉴를 일단 하고, 이상한 할아버지네요. 할아버지 지우고, 아까랑 똑같이 get models 누르고, 여기서 라이팅이니까, 가로수는 영어로 라이팅이죠? 벤치나 이런 것도 나중에 가져오셔도 됩니다. 이 정도면 써도 되죠. 너무 디테일하지 않으니까. 네. 아니, 여러분들이 설계를 한 게 디테일하지 않은데 너무 디테일한 것을 가져오시면 굉장히 부조화스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심플하게 하셨다면은 심플한 걸 가져오도록 하세요. 자, 여기서 스트리트 라이팅 하면은 그게 가로수입니다. 모르시면 네이버 영어 사전 이런 걸 찾아보세요. 가로수 해서 가로등 해서. 자, 여기서 적절한 걸 한번 찾아볼까요? 좀 심플한 거. 근데 너무 용량이 크지 않은 걸로 하시면 좋겠죠? 봅시다.
모양이 별로고. 들어가 볼까요? 용량도 얼마 안 되고 심플하죠? 이걸 한번 해볼까요? 다운로드. 예. 누르고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일반적인 심플한, 하나하나가 다 아주 좋을 필요는 없죠. 전체 조화가 중요한 거니까. 예. 이걸 저장을 하면 되겠죠. Save As 해서 여기는 Writing 해서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모델에서 import 해서 여기서 Writing 열기. 아까처럼 시간이 좀 걸리겠죠. 일단 여기로 놔두겠습니다. 이걸 일단 정렬을 해야 되겠죠. 이 길을 따라서 쭉 해줄 건데 워터프론트라고 가정하고 이렇게 쭉 한번 놔보겠습니다. 클릭해서 move를 해야 되겠죠. 일단 move. 네. 자, 누르고 그 다음에 얘를 move to를 누르고 컨트롤을 클릭을 해야 되겠죠. 컨트롤을 지금 안 됐는데, 자, 무브를 하고 컨트롤을 누르면 플러스 버튼이 나옵니다. 커서에. 그래서 끝점에서 이렇게 쭉 한번, 이거는 너무 이 정도 간격이면 되나요? 4m 오른쪽 밑에 나오죠? 4m. 너무 그러면 많겠죠? 잠깐 좀 볼까요? 10m 정도면 되겠죠? 10m 정도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냥 10을 치고 엔터를 치고 그 다음에 곱하기 X나 아니면 별표를 누르고 몇 개를 할까요? 한 7개 정도면 되겠죠? 7개 정도를 7을 눌러서 엔터를 치면 이렇게 됩니다. 이 길을 따라서 10m 간격으로 7개가 복사가 됐죠. 뭐 끝에 있는 거는 건물과 너무 다 했으니까 지워볼게요. 딜리트 하시면 됩니다. 자, 됐죠? 다시 씬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하니까 차도 생기고 가로 등도 생기고 됐죠? 그래서 구글 웨어하우스를 활용을 해주면 굉장히 편리하게 가져올 수 있다. 자, 건물을 만들어준 상태에서 베이스가 있는 상태에서 이런 부가적인 것들을 효율적으로 넣어줄 수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은 구글 웨어하우스에서 가져오는 거를 별로 권하진 않습니다. 사람은 웬만하면 포토샵에서 하는 게 제일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스케치업에서 모델링을 하고 재질을 렌더링을 하고 3D 웨어하우스로 스트리트 퍼니처랑 차를 넣는 방법까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제까지 완성된 거를 렌더링을 해보겠습니다. R 버튼을 눌러서 V 렌더링을 하고 이걸 PNG 파일로 저장을 한 다음 포토샵으로 불러서 리터치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R 버튼을 누르면 쭉 나오죠. 우리가 불러왔던 차량 라이팅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한번 볼까요? 시간이 좀 걸리죠. 렌더링에는 항상 시간이 좀 걸립니다. 좋은 컴퓨터를 사시면은 시간이 줄어듭니다. 이게 컴퓨터에서 그래픽 카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래픽 작업하는 사람들은 이 속도를 그래픽 카드가 좌우하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렌더링을 하고 나서 포토샵을 하다가 필요한 부분이 생긴다. 근데 그걸 그냥 JPG로 가져와서는 별로다. 그러면 부분적으로 만들어서 다시 렌더링을 해서 포토샵으로 그 부분만 가져와서 덧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씬, 이 각도를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언제든지 똑같은 뷰에서 렌더링이 가능하죠. 만약에 여기에서 여기다 뭔가를 추가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은 형태를 바꾸고 싶다 이러면은 바꾼 다음에 똑같이 뷰로 렌더링을 하고 포토샵으로 이렇게 가져와서 더 씌우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렌더링이 다 됐는데 보면 라이팅 있고 같이 그림자나 이런 게 다 렌더링이 됐죠. 차도 있고 부분적으로 색깔을 바꿀 수가 있어요. 좀 더 하얗게 할 수도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약간 이렇게 애매하게 튀어나온 부분 있죠 여기. 이런 거는 씬을 약간 조정하시거나 해서 이런 건 빼주세요. 네.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뷰 여기서 좀만 클로즈업 하면 왼쪽 이게 안 보이겠죠?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하시거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를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Save 버튼을 누르고 PNG 파일 이걸 그러면은 배경을 저장을 하지 않고 배경이 없이 그렇게 되겠다. 뭐 그냥 이것도 괜찮다 그러면 JPEG으로 하세요. 네. 자, 포토샵에서 잘 만들고 싶다 나는 그러면은 더 그럴듯하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PNG로 해서 저장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자, 그러면은 포토샵에서 작업하기 더 용이한 쪽으로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스케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포토샵에서 렌더링된 이미지를 가져와서 이미지 소스들과 함께 렌더링을 하는 방법을 리터치를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파이널 렌더링을 한 이미지입니다. 방금 했던 거랑은 약간 다르죠? 이거는 파일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른쪽에 벤치를 줬죠? 이건 아주 간단하죠. 포토샵으로 이걸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게 3D 뷰를 주기가 약간 힘들어요. 시간이 오히려 더 많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스케치업을 그냥 이건 굉장히 쉽죠. 이거는 그냥 박스를 올려서 마블 대리석 렌더링을 주면 바로 됩니다. 그래서 포토샵으로 가져올 때 이게 필요하다. 벤치가 필요한 것 같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작업하던 거에서 딱 이 부분만 해서 렌더링을 해서 가져오면 됩니다. 저장된 뷰에서 여기만 이렇게 딱 따내 가지고 추가를 하면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포토샵에서 작업을 많이 하고 있었다 그럼 이 부분만 따서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자, 오른쪽도 그래스만 한 거죠. 자, 지금은 뷰가 약간 건물 전체가 조금 더 보이게 좀 더 동적으로 줬어요. 약간 동적으로. 여기에 이렇게 뭐 나무도 넣을 거고 여기는 뮤지엄으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포스터를 넣을 거고 여기 차가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워터프론트니까 뭐 하는 게 있겠죠? 사람들 넣어야 되겠죠? 뒷 배경도 넣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미지는 이 정도 퀄리티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넣었고 워터프론트 주변에서 여가 활동하는 사람들, 행인들 자기 사진 넣어도 되겠죠 이게? 행인들 있고 엑시비션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포스터 같은 거 있고 그죠?
그리고 제식, 풀, 나무. 자, 뒤에 배경 합성을 했고, 이건 하나하나 만든 게 아니라 이미지 소스를 구해와서 통으로 붙인 거예요. 근데 꽤 리얼하죠? 굳이 뒤에를 만들 필요가 없죠. 자, 이 이미지는 설계에 따라서 다르겠죠. 만약에 D가 도시적인 배경이다 그러면은 도시적인 뷰를 가지고 오셔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연습을 위해서 만들어 본 거기 때문에 일단 뒤에를 공원 같은 것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알맞은 것을 구글에서 찾아서 합성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합성시켜 줄 때는 스케일감이 중요하죠. 뒤에 나무가 만약에 여기 앞에 사람이랑 똑같다 그러면은 이상하죠. 그러면 스케일감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합성할 때는 여러분들이 스케일에 맞게 서로 비율이 맞게 조정을 해서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뒷배경이 하늘색이 기본적으로 렌더링이 돼서 나오지만 PNG로 저장하면 백그라운드가 없는 것으로 나오죠. 네. 그래서 하늘을 넣어주고 이렇게 하면 여기서 포토샵 보면 뒷배경이 지금 없죠. PNG로 저장을 했으니까 PNG로 저장해서 이런 걸 합성을 시켜주면은 이렇게 더 자연스럽게 되겠죠. 네. 그리고 하늘 날아가는 새, 구름 이런 거 넣어주면은 훨씬 더 리얼하게 나옵니다. 자, 그럼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미지를 포토샵에서 소스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소스들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미지 소스는 여러분들이 구글도 많이 이용을 할 것이고 플리커를 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로 포토샵 소스 people 이렇게 치면 여기 이미지에서 탭에서 보면 엄청나게 많은 소스들이 나오죠. 이미 다 따져 있는 것들. 그리고 고해상도를 원할 경우에는 물론 포토샵을 하나하나 다 따서 하는 방법도 있고 회사에 가면 인턴들이 있잖아요. 그럼 설계회사에 가면은 인턴들이 포토샵 소스들을 하나하나 다 땁니다. 아니면 사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스를 활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좀 부족해지면 이런 것들을 찾아서 하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만약에 하늘을 날아가는 새가 필요하다. birds를 치면 나오죠. 만약에 이런 거 말고 하늘을 날아가는 저런 새들, 이런 것들 자연스럽게 뒷배경으로 깔아줄 만한 것들 찾을 수 있고요. 구글이 1차적으로 찾기는 제일 쉽습니다. 그 외에 소스가 플리커가 있죠. 플리커 FLICKR 여기서는 좀 고화질의 이미지 소스들을 제공을 합니다. 예, 고해상도 사진들을 얻으려면은 여기서 찾으시는 게 괜찮죠. 만약에 바이크를 쳐봅시다. 바이크. 자전거를 찾아보면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그냥 따서 자전거 부분만 따서 가져오시면 되겠죠. 혹은 사람들 페스티벌 쳐볼까요? 페스티벌 축제를 하는 공간을 표현을 하려면은 이런 소스들에서 원하는 이미지에서 그 사람들만 따서 모델로 하시면 되겠죠. 볼까요? 이런 것들을 여기 앞에 사람을 이렇게 따서 앞에다 두면 굉장히 리얼해 보이겠죠? 그래서 인터넷을 돌아다니면 소스들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은 인스타그램도 많이 활용을 하죠. 그래서 인스타그램으로 하셔도 됩니다. 네. 자, 포토샵으로 돌아가 볼까요? 본격적으로 포토샵 프로그램을 해보면, 전반적인 환경 설정을 한번, 환경들을 설명을 할게요. 포토샵은 여러분들이 사진 합성이나 자기 셀카 합성할 때 많이 쓰죠? 근데 이 버전이, 일단, 버전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봅시다. 버전을 여기서 헬프에서 about 포토샵 CS6 버전이죠. 6 버전이 6 버전인데 이건 옛날하고는 많이 다르죠. 6 버전으로 할 겁니다.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았어요.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예전에는 이런 게 왼쪽으로 들어가면 나오는 것들이었는데 많이 쓰는 것들은 바깥에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세팅을 한번 해볼까요? 기본적인 세팅. 이게 여러분들이 작업을 시작할 때에는 전체적인 이미지 사이즈를 결정을 해놓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 사이즈가 너무 작으면은 출력할 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출력 사이즈를 감안을 해서 세팅을 해놓고 작업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봅시다. 이미지 파일 사이즈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이미지, 여기서 이미지 사이즈, 그죠? 이미지 사이즈나 캔버스 사이즈를 클릭을 하시면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해 볼까요? 이 두 가지 아무거나 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보면 3500 픽셀이죠. 3500. 우리가 렌더링을 할 때 스케치업으로 최소한 한쪽 면을 3000 이상으로 하라고 했죠. 그 이유는 지지난 시간인가 얘기했다시피 A4 용지 300 dpi 이상으로 출력하기 위해서는 최소 3000 픽셀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A4보다 큰 사이즈로 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포토샵 다른 소스들을 넣어서 완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00 dpi가 돼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3500에서 1579 이 정도면 적당한 거예요. 이 정도면은 A3까지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케이. 이 사이즈를 나중에 센티미터 단위로 이렇게 조정을 할 수도 있겠죠. 다큐먼트 사이즈로 해서 이렇게 센티미터로 되어 있는데 이걸 이렇게까지 필요 없다. 반만으로 된다. 그러면은 여기에 퍼센트가 있어요. 퍼센트를 하면은 반만 해도 되겠다. 그럼 50%로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작아집니다. 이미지 사이즈가. 예를 들어서 너무 렌더링한 이미지가 커서 작업할 때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그러면 이렇게 줄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DPI를 너무 많이, 픽셀을 너무 많이 설정해도 이거는 작업하는 때 힘드실 겁니다. 근데 작은 걸 크게 만들 경우에는 문제가 되죠. 이 면적당에 들어갈 수 있는 픽셀 수가 정해져 있는데 이걸 만약에 3500에서 반으로 줄인다. 그러면 1000이면 되니까 그건 상관없는데 작은 걸 키운다.
그러면은 이게 당연히 깨지겠죠. 이 픽셀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그 부분들이 깨지겠죠. 그래서 처음에 애초에 이걸 픽셀 사이즈를 딱 적당한 양으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게 그러면서도 출력할 때 문제가 없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사이즈하고 그래서 처음에 너무 작게 해서 이미지 사이즈를 뻥튀기 하는 건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지 사이즈하고 캔버스 사이즈는 좀 달라요. 뭐냐면은 이미지 사이즈는 아까 봤듯이 이걸 변형시켜주면 사이즈 전체가 이미지 사이즈 전체가 줄었다 늘었다를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캔버스 사이즈는 뭐냐면은 이거는 지금 이 이미지 자체는 그냥 유지를 하고 그죠? 퍼센트로 해서 50%로 한다. 그러면은 잠시만요. 캔버스 사이즈로 해서 캔버스 사이즈로 하면 이렇게 퍼센트로 해서 만약에 뭐 200% 늘리겠다. 그럼 가로만 200% 늘리겠다. 지금 이렇게 하면 가로만 되는 거죠. 그리고 렐러티브는 뭐 아시겠죠? 지금보다 더 하겠다. 그래서 이거를 가운데에서 기준으로 200, 200을 하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전체 그게 커지게 되는 겁니다. 잠시만요. 퍼센트로 해서 50, 50, 렐러티브로 했으니까 1.5배가 커지는 거죠, 지금. 뒷 배경이 지금 정보가 없는 거니까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캔버스 사이즈는 조금 더 지금 있는 것보다 좀 더 연장해서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밑에 이미지가 좀 더 필요하다. 그러면 캔버스 사이즈를 위아래로 설정을 해서 전체 캔버스 사이즈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위로 더 필요하다 그러면 캔버스 사이즈를 이렇게 조절하시면 되죠. 그래서 가운데에서 위로 늘리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밑에 하시면 되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기준점을 어디로 잡아서 이렇게 하시면 하겠냐 이걸 하시면 됩니다. 자, 봅시다. 전체적인 메뉴 구성을 보면은 위에는 다른 프로그램과 같이 여러 가지가 쭉쭉 있죠. 그리고 왼쪽 하나씩 볼까요? 이렇게 쭉쭉 있죠. 그리고 왼쪽 이건 툴바죠. 그리고 여기 몇 개 필요한 기능들이 나와 있습니다. 얘네들은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얘는 예를 들어서 adjustment 자 나와 있는데 이건 많이 쓰기 때문에 adjustment는 많이 쓰기 때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나중에 많이 쓰실 겁니다. 자, 나머지 나중에 예제를 하겠지만은 여기 세 개가 되게 유용하고요. hue 그죠? 이게 유용하고 이 세 개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나머지는 개개인이 쓰기 나름입니다. 그리고 툴을 하나하나 선택하면은 위에 옵션이 나오죠. 예를 들어 얘는 선택 툴이죠. 그래서 선택 툴을 했을 때 합집합을 할지 차집합을 할지 교집합을 할지 다 선택이 가능합니다. 툴바는 다음에 하겠지만 move 툴, 사각형 선택 툴 여기는 하나하나 그리고 포토샵은 어느 정도 아시거든요.
아시죠? 무브 툴, 사각형 선택 툴, 그리고 선택 툴, 올가미 툴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칼라 찍어서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 지우개, 그레디언트 툴 많이 쓰죠. 그리고 텍스트를 넣을 때 텍스트, 그리고 이거 다 뭐 조금 쓰시다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툴들입니다. 매번 찍기가 굉장히 번거롭기 때문에 단축키를 알아두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프린트물에 보면은 단축키가 나와 있는데 단축키를 외워두면 작업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